아니 저 로이어 프렌즈 저놈들은 그 성범죄자 나쁜 놈들 옹호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성범죄를 다 풀어주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첨언을 하자면은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다가 그런 기사 제목을 봤어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대법원이 직접 반박한 판결이 나왔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런데 그냥 사건 번호를 제가 한번 얘기 드리면은 2024년 1월 4일날 선고된 판결이고요. 얼마 안 됐네. 2023도 13081 사건이에요. 뭐 한번 전문을 보고 싶다 하시면 대법원 사이트 가시면 이걸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제목, 이런 기사 제목은 옳은 제목은 아니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판결이 주는 이 중요한 의미는 그 성범죄 사건에서 좀 암암리에 진행되어 오던 이 유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입증 책임을 오히려 피고인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수사와 재판, 이런 관행에 좀 제동을 걸은 판결이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 변호사님도 그렇고 박성민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 성범죄 사건 많이 하잖아요. 그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치열하게 다투다가 우리가 어떤 증거를 제출해놨어요. 근데 유죄가 선고됐을 때 그 판결 이유를 보면 그런 이유가 적혀져 있잖아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취지 내용이 이유에 딱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구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죠.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검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피고인이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도 맞죠, 안 되는 법리죠. 정말. 맞죠. 이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전가시킨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시초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2018년경에 좀 획기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판결. 그 판결이 나면서부터 이게 조금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라고 하면은 피해자한테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뭐 배척하지 마라,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나오면서 이거를 실무상 그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이 판결 자체가 주는 그 모호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약간 적용을 좀 잘못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용을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일단은 네 말이 진실이다, 믿어줄게. 대신 피고인한테, 아니 피의자한테 다른 증거 제출해봐라. 네가 다른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오면 네 말을 이제 믿는 걸로 바꿔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실무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 수사 단계 아니면 검찰 단계 이 실무 과정에서 고착화되어 버렸고, 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지는 형태로 뒤집혀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피해자 진술에 따라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증거를 수사기관 입장에서 더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맞죠. 수사기 입장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뭐 성인지 감수성 딱 뭐 들이미니까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굳이 다른 증거를 확보 안 하려는 거죠. 네, 굳이 내가 뭐 귀찮게 가서 뭐 CCTV를 확보해, 내가 뭐 문자 내역을 확인해, 뭐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억울한 사람들, 피의자로 돼가지고 진짜 억울한 누명을 입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발로 뛰면서 CCTV 찾으러 다니고, 보통 또 CCTV 또 보여달라고 잘 안 보여줘요. 경찰에 맞춰라고 하지. 그 CCTV 소실돼버리고, 그 다음 내 휴대폰에 혹시나 메시지 지워졌던 거 그거 복원하려고 사설 복원소 가고, 내가 진짜 억울하니까 그 상대방이 메시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상대방 휴대폰 좀 확인해달라고 막 수사관한테 읍소하고, 수사관은 콧방귀 끼고,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법원이 이거는 좀 수사가 좀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되는데 법원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눈 감고. 내가 보니까는 피해자 진술이 맞는 것 같아요. 유죄 땅땅.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검찰 단계 넘어가면 검사가 이걸 엄격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당신이 정말 억울하면은 1심 가서 무죄 받으면 되지 이러고 기소해버리고, 1심 판사는
아니 정말 네가 억울하면은 2심에서 무죄 받으면 맞아요. 되지. 약간 이거였어. 진짜 이거였어. 그리고 2심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2심의 40심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유죄가 되면은 형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2심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하고 합의 보겠습니다. 집행유예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 1심 판사는 커봐도 유죄 맞네. 검사도 너 유죄 맞네. 이렇게 좀 이상하게 흘러갔죠. 예. 전체적인 이런 실무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하나를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첫째로 이제 그 성범죄 사건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죠. 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이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 엄격하게 봐라. 예, 딱 이렇게 명시를 박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해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이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같은 그런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만을 부인하는 경우 같이 사실상 그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그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그리고 객관적 상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없다면은 피고인이 이유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인 근거, 판단 기준을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대법원이 직접 반박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켰다. 예, 더 엄밀하게 판단해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판결을 했고 사실 이게 뭔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원래 당연한 얘기죠. 그 당연한 내용을 이제 명시적으로 한 번 더 말한 거죠.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이 원칙이니까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한 50%만 의심스럽다고 해서 일단 유죄 때리고 보자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그 하급심이나 실무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그 관행들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했다 약간 이 제동을 한번 걸어준 거예요 지금 드디어 대법원. 예.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막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런 진술 조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진술 조서는 내가 부인을 했으니까 증거에서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 조서인데 판결문에서 유죄를 쓸 때는 그 전체를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은 불리한 부분만 쏙 빼내가지고 피고인 진술 중 이상한 부분 이런 식으로 증거 거짓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한마디 했거든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관한 증거 동의를 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이나 취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형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제동을 딱 걸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뭐 반박했다 이런 것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좀 더 구체화했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들어가지고 형사사법의 대원칙이죠. 무죄 추정 원칙 이거를 깨트리지 마라. 이렇게 선언한 판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하급심에서도 유죄 선고보다는 무죄로 가는 판결도 많아지지 않을까 좀 보이고 수사에서도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증거관계라든지 억울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뭐 성범죄뿐만 아니고 다른 형사건들 많이 하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선고 가능해? 이런 유형 사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판결들이 이제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저 로이어 프렌즈 저놈들은 그 성범죄자 나쁜 놈들 옹호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성범죄를 다 풀어주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첨언을 하자면은 당연히 억울한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무고하게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서 뜬단 말이에요. 이런 판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성범죄를 다 풀어줘라 억울해도 참고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 이제 넓은 길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이끌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판례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